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어. 네. 자, 이 열화학 반응식의 뜻을 봐봐.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썼는데 필요 없고, 화학 반응식에 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르면 돼. 네.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반응식에, 자, 보자. 두 가지로 표현해 볼 테니까 봐. 어떤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네. C를 만들고 D를 만들었다. 이럴 때, 자, 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있지. 여기에다가 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걸 우리가 Q라고 표현할 건데, 자, 요 반응식에서 열은 화살표가 수학의 등호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좌우로 이항할 때는 어때? 부호가 바뀌지? 네. 자, 그랬을 때 이 반응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해 보단 말이야. 만약에 열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이렇게 표현된다면, 자, 이렇게 표현될 때, 네. 자, 요 Q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Q를 반응열이라고 부를 거야. 자,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네. 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열이 자,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플러스 왼쪽에 Q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왼쪽에 마이너스 Q로 되어 있으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할 거야. 네. 근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오른쪽에 플러스 Q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그러면? 발열 반응. 그렇지. 이게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Q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부를 거야. 네.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오른쪽에 표현될 수도 있고 왼쪽에 표현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네. 플러스면 발열, 왼쪽에 플러스는 흡열. 요 두 가지만 알면 돼. 네. 뭐 이해시키면 되겠지.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화학 반응식에 열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발열 반응은 어떤 특징이 있고 흡열 반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야. 자, 네. 그걸 비교해 보자. 두 번째.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흡열 반응. 자, 그랬을 때 발열 반응은 어떨 때 일어나는 반응이냐면 반응물의 총 에너지 합이 생성물보다 클 때, 이럴 때를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 그러면 또 흡열 반응은 거꾸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성물의 총 에너지 합이 반응물보다 클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은 자, 주위의 온도가 상승한단 말이야. 네. 자, 우리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집에서 가스를 태운다고 해봐.
그러면은 열이 나지. 네. 그 열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고만 하잖아. 이런 게 다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내려가요. 자, 주위 온도가 내려가거나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왜 네. 그러냐면 열을 줘야만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흡열 반응이라 하고, 세 번째, 얘는 에너지가 낮은 물질이 안정해.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잖아. 네. 자, 시간에 따라 에너지를 그려보면, 자, 요렇게 이게 반응물의 총 에너지야. 그런데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낮아져. 자, 요때 요것이 이 에너지 차이가 반응열이 되는 거야. 네. 자, 여기에선 에너지 값이 낮아졌지? 네. 근데 생성물의 경우, 흡열 반응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라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 그리고 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면 자,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네. 흡수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흡열은 이게 반응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의 예를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자,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반응들도 이게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우리 연소 반응 있죠. 연소. 네. 연소할 때 나무를 태운다든지 또는 종이를 태운다, 가스를 연소시킨다 할 때 열이 발생하잖아. 그리고 네. 또 중화 반응, 또 어떤 게 있냐면 금속을 산과 반응시키는 경우.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 호흡한다 그러죠. 네. 호흡도 역시 발열 반응이야.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이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네. 자, 우리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제를 사용하지. 네. 자, 얼음에다가 눈에다가 그냥 제설제를 뿌리면은 그 눈이 녹는단 말이야. 왜 네. 그러냐면 제설제가 녹으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거든. 네. 알겠니? 네. 그리고 또 손난로, 겨울에 손난로, 일회용 손난로 쓰는 거 있지. 네. 그 다음에 조리용 팩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발열 반응의 예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예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합성. 자, 태양 빛에너지 흡수해야지. 네. 또는 열분해, 전기분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또는 고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녹여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될 때도 열을 받아야 기체가 되는 경우지. 네. 네, 이런 것들도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냉찜질용 팩 있지. 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흡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는 그냥 반응을 안 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동차 엔진 속에서 자, 엔진 속 생각해봐. 굉장히 온도가 높죠. 네.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요게 있어. 자, 수산화 바륨에 염화 암모늄을 반응시키는데 그러면 요 반응이 일어나거든. 요것도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야. 그러면 요 반응을 선생님이 실험으로 하나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실험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요게 나무 판자야. 나무 판자. 자, 요게 나무판이고 나무판에 여기에 밑바닥에 물을 뿌려놔. 네. 물을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비커로 이렇게 비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수산화 바륨을 넣고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을 집어넣어. 그리고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유리막대로 저어주다가 비커를 들어 올려요. 자, 비커를 자꾸 딱 들어 올렸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무판이 붙어서 들어 올려져요. 네. 왜 그럴까? 물이 얼어서. 그렇지, 물이 얼었다.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 자, 물이 얼었다.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주변 온도가. 낮아졌다. 온도가 하강했다.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흡혈 반응이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잘 보자. 비커 속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 가버린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물이 얼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 물이 얼었어. 비커 밖에서. 네. 자, 비커 밖에서는 물이 얼음이 됐죠? 네.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이건 발열 반응이잖아. 네. 그러니까 비커 밖에서 물이 얼 때 방출한 에너지를 비커 안에서 흡수해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요 실험 내용 그 밑에다가 쭉 적어놔. 네.
다 썼습니다. 그래.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네. 자, 이제 반응열을 측정하는 게 나와. 세 번째. 네. 자, 반응열을 측정하는 거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비열과 열용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 비열과 열용량. 자, 첫 번째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비열이냐면, 자, 어떤 물질을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게 바로 비열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 어떤 단위가 나오냐면 뭐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표현되거나 또는 줄 퍼 그램 도씨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알겠니? 네. 너 그 화면 꺼졌다? 네. 자, 그런데 열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열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 바로 열용량이에요. 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비열의 질량을 곱했으니까 칼로리 퍼 도씨, 네. 그 다음에 줄 퍼 도씨 이렇게 표현되겠지? 네. 이걸 열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열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다. 네.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열량 공식은 외워야 돼. 열량. 자,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자 T2 마이너스 T1이라고 해보자. 네. 자, 요거를 델타 T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얘는 열량, 얘는 비열, 얘는 질량, T2-T1 또는 델타 T는 온도 변화를 의미해. 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열량은 비열의 질량의 온도 변화를 곱한 값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이게 바로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 자, 그런데 네. 열량 측정은 뭘로 하느냐면 열량계라는 것을 이용해요. 네. 자, 이 열량계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 출입하는 반응열 측정 장치야. 네. 자, 반응열 측정 장치에서 우리가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이 열량계는 네. 간단하게 만든 열량계예요. 뭐 스타이로폼 열량계라든지 우리 컵라면 있잖아. 컵라면. 네. 그걸 간단하게 컵라면 스타이로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열량계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이 열량계라고 할 수 있고 깡통으로 만들었으면은 깡통 열량계라고 할 수 있어. 네. 자, 여기에서는 Q는 어떤 공식을 그대로 쓰냐면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이걸로 사용하면 돼요. 네. 근데 통열량계 또는 보험열량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비교적 정확한 측정을 요할 때 정확한 측정을 할 때는 통열량계를 이용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 Q는 자 바로에 CM
더하기 C 다시 그 다음에 T2 마이너스 T1으로 쓸 수 있어. 델타 T는 선생님은 T2 마이너스 T1으로 표현한다. 자, 네. 요게 뭐냐면 물의 비열. 자, 물의 질량. 비열의 질량을 곱한 게 연용량이라 그랬지. 네. 이게 열량계 연용량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열량계 연용량은 열량계 비열에 열량계 질량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네. 그런데 얘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통이 있고 그 안에 작은 통이 들어가 있어. 이게 금속 연소실이야. 네. 그리고 이 밖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를 이용해서 그릇이 있고 여기에 네. 온도계가 꼽혀 있어.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해서 어떤 물질을 여기다 놓고 태우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을 받는 거는 두 가지가 열을 받지. 네. 물도 열을 흡수할 거고 요 금속 연소실도 열을 흡수하지. 네. 그 두 가지를 더해야 전체 열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하고 금속 연소실이 얻은 열량을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열량을 측정하는 거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램당 연소열의 측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자, 실험으로 나올 건데 자, 그램당이라는 말은 1g 연소시 연소열을 측정해보자 이런 뜻이거든. 알겠니? 네. 자, 만약에 5g을 연소시켰어. 이때 네. 발생한 열을 g당 연소열로 나타내려면 어때야 돼? 5g으로 나눠야 되지. 네. 그래야 1g에 대한 연소열이 측정되니까. 그래서 네. g당 연소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A-B분의 C 곱하기 M 곱하기 T2-T1 이렇게 표현이 돼. 자, 이때 자, 여기에서 C는 물의 비열이고요. 네. 자, 물의 비열은 측정값이 아니고 이건 자료값이라고 불러. 네. 자료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주어지는 자료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T1은 가열 전 처음 온도야. 물의 처음 온도죠. 네. 그리고 T2는 가열한 후 나중 온도가 돼요. 네. 그러면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 있지. 네. 그리고 A는 자, 연소 전 연료 질량이야. 네. 자, 연소 전 연료 질량에서 연소 후 연료 질량을 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연소한 연료의 질량이 나오지. 네.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했단 말이야. 저렇게 측정하는 장치들을 이용해서 네. 실험을 했는데 자, Q 값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Q 값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는 우리가 실험을 잘못했다는 뜻이잖아.
네. 어떻게 하면은 크게 측정이 되냐면 첫 번째 M이 자 물의 질량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물이 사용된 물의 양이 50g이었는데 그 네. 질량을 잘못 측정해서 52g으로 측정했다고 해봐. 네. 그러면 곱할 때 50이 아니고 52로 곱하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커지겠지.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T2-T1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될 경우가 있죠. 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T1이 정확했다고 해보자. T2를 높게 측정하면 커지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 온도는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해보자. 처음 온도를 T1을 낮게 측정한 경우겠지. 네. 그러면은 이 열량이 크게 측정이 돼 버려요. 그 다음에 A-B 값이 분모 값이니까 실제보다 어떻게 측정돼? 그게, 작게. 작게 측정돼야 분모니까 나누는 값이니까 네. 작게 측정되는 경우가 돼. 여기에서도 A가 정확했다면 B를 크게 측정한 경우죠. 네. 그 다음에 B가 정확했다라고 한다면 A를 작게 측정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 이 그램당 연소열보다 실험한 내용에서 더 크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네. Q 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는 자 1, 2, 3은 모두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겠지.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작게 측정되는 경우는 열에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램당 연소열이 작게 측정이 돼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어떤 열량을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돼. 열량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T2-T1이기 때문에 자 열량을 알기 위해서는 비열 주어져야 되고 전체 질량도 알아야 되고 나중 온도, 처음 온도를 다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면 돼요.